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용히 걷던 이민자 소녀가 한때 유도 국가대표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단 한 번의 동작이 그녀를 괴롭힘의 대상에서 희망의 중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작지만 강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 박지은은 창가에 붙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의 한국 하늘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지요.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안고 살아온 나날들이 이제는 짐가방 깊숙한 곳에 눌려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공기는 한국과 달랐습니다. 비가 자주 온다는 말처럼 공항을 나서자 잔잔한 빗방울이 자동차 창문을 타고 미끄러졌지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낯선 길, 낯선 간판, 낯선 언어. 지은은 그 조용한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이 자신과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지요. 집은 시애틀 외곽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고모가 준비해준 가구들로 그럭저럭 모양새를 갖춘 상태였지요. 아버지는 입국 후 이틀 만에 인근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한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지은은 며칠 뒤 인근 고등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지요. 처음 발을 디딘 교정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활기 넘치는 학생들 속에서 유독 동양인의 비율은 낮아 보였고 반에 배정된 순간부터 일부 아이들은 눈에 띄는 동양 소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책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사의 말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고 주변의 웃음과 농담 속에서 자신만 소외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킥킥 웃으며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김무순 냄새지. 너네는 진짜 이상한 거 먹는구나.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서 있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작아지고 작아진 한 소녀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밤이 되면 그녀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유도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고 굳어진 허리와 어깨는 계속 이완을 요구했지요. 그러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만 자고 얼른 들어가렴. 지은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가 너무 말이 없어요. 미국 와서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네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고 지은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장에서, 전국대회에서 늘 앞에 섰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아이로 살고 있는 현실. 지은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입가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잡아당기면 반사적으로 기술을 쓰고 싶었고 언어로 설명 못할 상황이 오면 몸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눌러야 했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의 첫 번째 학기가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지은은 여전히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요. 수요일 아침 시애틀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흐렸습니다. 교실로 들어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머리는 자연스레 수그려졌지요.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손끝을 얹고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녀 역시 더는 바랄 수 없다는 듯이 담담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 중 선생님이 갑자기 지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지은, 이 문장의 의미를 영어로 설명해 보겠니?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교실 안은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뒷자리 남학생이 소리 없이 피식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평소처럼 식판을 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마다 무언의 선점이 있는 듯 했지요. 자신이 가까이 가면 아이들은 슬며시 의자를 밀며 거리를 뒀고 어느새 그녀의 자리는 어김없이 혼자 먹는 자리로 고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식당 문을 나서려던 찰나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소리를 냈지요. 고개를 돌리자 미식축구 유니폼을 입은 덩치 큰 남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작아서 안 보였어. 눈은 뜨고 다니는 거야? 주변에서 몇몇 학생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꽉 다물고는 허리를 숙여 조용히 컵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진짜 쿵푸거린가 봐. 왜 저렇게 조용하냐? 그 말에 누군가가 따라하듯 쿵푸 소리를 흉내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점점 숨막히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엔 질문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점심시간엔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구석에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스쳐 지나가며 어깨를 치거나 흘끗 쳐다보는 눈빛들이 일상이 되었고 웃는 얼굴 대신 무표정이 그녀의 방어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도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다시 시작하려 만든 작고 텅 빈 유도 도장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날도 바닥을 닦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화가 울리지 않는 데스크 앞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은 익숙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그리고는 도복도 없이 매트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매트의 촉감은 여전히 익숙했고 무릎을 꿇자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예전 경기장의 함성과 심판의 기합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자신은 눈빛이 살아있었고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나약한 소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조롱도 줄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지나가자 누군가가 교묘하게 다리를 걸었고 또 어떤 날은 책가방이 의도적으로 밀려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몸을 쓰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꾹꾹 눌러온 마음이 어느 순간 조용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은은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했지요. 잠이 덜 깬 채 버스에 올라 학교에 도착했지만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어딘가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복도 사물함 앞에 선 지은은 조용히 자물쇠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지은. 익숙하지 않은 억양, 낯선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미식축구 유니폼을 입은 2명의 남학생과 그 옆에 서 있는 3명의 치어리더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지은은 순간적으로 돌아서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우리랑 좀 얘기 좀 하자. 말투는 친근한 척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도는 한산했고 선생님도 학생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도 끝, 창문이 있는 벤치 쪽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대장격인 덩치 큰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편하게 다니고 싶지 않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학생이 웃으며 말했지요. 가방 들어달라면 좀 들어주고 커피 좀 사오라면 사오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치어리더 무리 중 하나는 다리를 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좀 도와주는 게 예의 아니야? 말끝마다 조롱이 섞여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가락은 서서히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렸고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앞에 선 남학생이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은근히 예쁘네.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이 지은의 볼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지은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반사도 아니었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매트 위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동작. 몸은 이미 알고 있었고 판단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지은의 오른발이 중심을 잡았고 왼발이 반원을 그리며 회전했습니다. 정확히 남학생의 정강이와 골반 사이 급소를 향해 기술이 꽂혔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남학생은 말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은 벌어졌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고 치어리더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번째 남학생이 놀란 듯 외쳤습니다. 미쳤어.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달려들려던 순간 지은은 다시 정확한 각도로 회전하며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도 급소를 명중했고 그는 힘없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복도 끝에서 학생 몇 명이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쟤 무슨 무술한 거 아니야? 또 다른 아이는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태권도, 유도. 그러나 지은은 어떤 무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섰고 무너진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너희랑 어울릴 생각 없어. 그리고는 가방을 다시 들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사라졌고 대신 꿋꿋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박지은은 첫 번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복도에서의 사건이 있던 바로 다음 날 학교는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지은은 평소처럼 교문을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등굣길의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흘깃흘깃 눈길을 주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수군댔고 누군가는 슬쩍 웃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앉았을 때 앞자리에 백인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제 복도에서 그 애들 넘긴 거 진짜 내가 한 거 맞지?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여학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멋졌어. 나도 걔네한테 예전에 가방 뺏겼거든. 지은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멋지다고 말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점심시간 언제나처럼 혼자 식판을 들고 벽 쪽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너 여기 앉을래? 지은이 고개를 들자 복도 끝자리에서 흑인 남학생 하나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지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손가락으로 식판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걔네한테 신발 숨기기 당한 적 있어. 그냥 못 본 척했지.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더라.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복도 끝 사건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쿨한 코리안 걸의 한방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들이 이어졌지요. 진짜 영화 같다. 얘 이름 뭐야? 격투기 선수인가 봐. 나도 저 정도면 괴롭힘 안 당했겠다. 교실에서는 이전과 달리 몇몇 학생들이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 수업 전에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 괜찮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도 돼. 지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방과 후 학교 뒤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지은에게 또 한 명의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금발머리의 여학생이었고 말없이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 유도했었어? 지은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응, 한국에서 국가대표였어. 그 말에 여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구나. 완전 대단해. 혹시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짧은 장면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조용한 전조였지요. 그날 밤 지은은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매트를 닦고 계셨고 어머니는 서류 정리를 하며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들어서더니 벽에 걸린 도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입어도 돼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말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그 도장은 조용했지만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요. 금요일 점심시간. 복도 끝 창가 자리에 앉은 박지은은 손에 쥔 사과를 천천히 돌리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식판을 들고 그 자리로 다가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앉은 건 며칠 전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흑인 남학생이었고 이어서 동양계 여학생 하나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 어제 공중 던지는 기술 보여줬을 때 진짜 멋있었어.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 웃음이 살짝 번졌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교길, 누군가가 그녀의 가방을 툭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하니, 지은이 맞지? 나랑 같은 수학 수업 듣잖아. 눈에 띄지 않던 백인 남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혹시 너 클럽 같은 거 만들 생각 없어? 지은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클럽? 그러자 그 학생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방어 같은 거. 널 보면 왠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설레는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A 사용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방과 후 셀프 디펜스 누구나 환영. 장소 체육관 구석 매트 앞. 문의 박지은. 단출하고 투박한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 앞에 멈춰 서는 아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 날 지은은 체육복 차림으로 체육관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에 백팩을 맨 흑인 소년, 팔에 팔찌를 찬 라틴계 여학생, 늘 혼자 다니던 인도계, 친구, 그리고 낯익은 백인 남학생까지 총 5명이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 모두 따로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괴롭힘을 겪었고 무표정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들이었지요. 지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별거 안 해요. 그냥 몸 쓰는 연습부터 천천히 시작할게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자세예요. 중심을 잃지 않는 거.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매트 위에 하나씩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들에게 첫 동작, 기본 방어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들 모두 진지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땀이 흐르자 말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라틴계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점심시간마다 욕 듣는 거 싫어서 화장실에서 밥 먹었거든.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 너 덕분이야. 고마워. 지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은 도장 앞에서 오랜만에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예전처럼 도복을 입진 않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빠. 지은이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도장에서 나 애들 좀 가르쳐봐도 돼요? 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르친다는 건 다시 너도 배우는 거다. 그 말에 지은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조차 감췄던 이야기.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돌려차기 한 번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시애틀의 흐린 하늘처럼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밝아지는 공간이 있었지요. 바로 매주 월수금 방과 후 열리는 셀프 디펜스 모임, 지은이 이끄는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그 모임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운동부터 기본 자세까지 아이들은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동작에 점점 집중해갔지요. 지은은 자세를 고쳐주며 말했다. 팔꿈치를 너무 펴지 말고 내 중심을 발 안에 잡아야 해요. 그러면 상대가 밀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없이 듣고 따르던 학생들. 하지만 눈빛 속엔 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작은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지은이 내디딘 한 걸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수업이 끝난 어느 날, 흑인 남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발표 시간에 손들었어. 예전엔 그런 적 없었거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녀에겐 수백 번의 박수보다 더 크게 다가왔지요. 점점 모임의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새로운 얼굴이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지은이 한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존재, 과거 복도에서 그녀를 조롱하던 치어리더 중 한 명이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힐끔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구경만 해도 돼.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모임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은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든 와도 돼요. 그 말에 치어리더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은 매트 밖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주엔 체육복을 입고 왔고 그 다음 주엔 직접 자세를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변화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 인도계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은, 나도 내 이름을 불러도 되지?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친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체육관 안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은 환해졌습니다. 누구도 눈에 띄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작은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행사였고 지은 역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지요.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나 다른 점이 있다는 건 특별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걸 숨기려 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어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내지 않던 아이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작고 조용한 용기가 결국 모두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장문을 열자 지은은 매트 위에 혼자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늘 분주하게 바닥을 닦거나 전단지를 정리하셨을 텐데 이날만큼은 어깨가 유난히 깊게 떨어져 있었지요. 아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은은 어깨를 살짝 웅크린 채 말했다. 학교에서 애들이 태권도 배우고 싶대요. 유도도 괜찮은데 미국 아이들은 뭔가 발차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웃었고 말없이 매트 위에 있는 도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지은은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도장에서 애들 가르쳐도 괜찮죠? 이번엔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 그게 내 자리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도장에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학교 친구들, 셀프 디펜스 모임에 있던 아이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이들까지 도장 안엔 오랜만에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호흡부터 자세, 중심 잡는 법, 그리고 상대와 마주서는 예의까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다듬어야 돼요. 그 말에 아이들은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곧 진지한 눈빛으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사무실 책상 너머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한동안 먼지만 쌓여가던 이 공간에서 다시 사람이 땀 흘리고 웃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건 단순한 풍경이 아닌 가족 모두의 재출발이었기 때문이지요. 수업이 끝난 저녁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아이들은 그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 역시 그 순간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던 병원 침대, 처음 미국에 와서 혼자 울던 그날의 복도, 그리고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조차 힘들었던 첫 학기까지. 모두가 넘어진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빛나는 것이라는 걸 지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아이들 중 몇은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끝자락에서 바닥을 조용히 닦고 계셨고 지은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무언의 신뢰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도장 천장에 달린 오래된 전등이 아이들이 뛰던 매트 위를 조용히 비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내가 돌아왔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며칠 뒤 학교에서는 작은 체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자기 표현의 날. 학생들이 각자 가진 재능이나 문화 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펼치는 자리였지요. 지은에게도 무대에 서달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처음엔 고사했지만 도장 아이들의 지은, 너 아니면 누가 해요라는 말에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당일 체육관은 분주했습니다. 댄스, 노래, 연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드디어 마지막 순서. 조명이 꺼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무대 중앙에 조용히 섰습니다. 도복이 아닌 단정한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자세는 도장 위에 그날처럼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땐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게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고 제가 손을 뻗으면 함께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몸을 돌렸고 차분한 돌려차기 한 번. 정확한 자세, 흔들림 없는 축. 기술보다 진심이 담긴 동작에 체육관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상대의 팔을 잡아 던지는 유도의 기본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무대에는 상대가 없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힘이 아닌 자신을 바로 세우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마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육관 안엔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건 한 아이의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한 명. 결국 전교생의 박수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지은에게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지은,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날 도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행사 영상을 본 마을 주민들의 자녀들, 또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찾아왔고 그날 하루에만 등록한 아이가 12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도장에 나오셨고 어머니는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도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리고 꿋꿋이 서 있는 박지은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아이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은 언니,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순간엔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인정해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의 언어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도장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문을 닫고 조용히 매트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선 자신에게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이민자라는 이름 아래 눌려 있었던 그녀의 과거는 이제 누군가의 용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되었지요.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도 이미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